두 사람의 키스신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는 설정 아니었을까? 귀족인 채 하는 홍씨 집안의 속사를 적나라하게 해부해서 보여줍니다. 김수현은 순정남에서 짐승남으로 변신합니다. 위기의 아사리판, 아니면 난장판, 또는 개판이라고 할까요? 구독, 좋아요. 예술하는 당나귀TV는 대한민국 예술문화를 응원합니다. 제가 눈물의 여왕 2회까지 시청하고 나서 16회 예상 시청률을 25%를 넘어서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었습니다. 지난 4회에 13%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촬영하고 있는 오늘 저녁에 5회가 방송됩니다. 기대됩니다. 오늘의 와우 포인트는 눈물의 여왕의 대표 당나귀가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박지은 작가가 시청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사랑하지 않는가? 16회가 끝나면 시청자분들은 이 시대의 부부와 가족에 대해 재해석하면서 작가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반성, 리플렉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자, 이제 5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이드 스토리가 함께 풀리면서 인물들의 관계가 진전하는 스토리가 역동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청률 사냥이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서 눈물의 여왕에 열광하는 와우 포인트, 바로 작가의 창의성입니다. 저는 4회까지 가장 창의적인 표현을 바로 남자 씨바지라는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김수현과 김지원의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작가의 창의성,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영상이란 감정의 형태를 부여하는 예술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영상 콘텐츠죠. 영상 콘텐츠는 대사로 스토리를 전개시키고 관객들의 가슴에 명대사로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대사가 작가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대사를 사용하지 않고 영상 이미지만으로 관객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감동을 샘솟게 하는 영상의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영상으로 말하는 시대가 된 거죠. 영상 이미지로 폐부를 찌르듯이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셔레이드라고 합니다. 눈물의 여왕에서 김수현과 김지원이 아침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10인용인지 12인용인지도 모를 엄청 긴 식탁의 가장 끝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 식탁의 길이만큼 결혼한 지 3년 차인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소원한 거죠. 하지만 김지원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3개월 버티기에 들어간 다음날 아침에 김수현은 식기를 들고 김지원의 옆자리로 옮겨 앉습니다. 원래 거리라는 것은 친밀도의 척도잖아요. 그걸 절묘하게 활용하면서 소원한 부부관계를 영상으로 더욱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식탁을 이용해서 부부의 친밀감을 보여주는 장면은 1941년도 영화 시민 케인에 담겨있는 명장면입니다. 눈물의 여왕 1회에는 문고리 장면이 연출됩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이 서로 문 반대편에서 문고리를 잡을까 말까 망설이는 그 장면은 대표 당나귀마저 설레게 만든 빛나는 셔레이드 씬입니다. 두 사람의 키스신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는 설정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창의적 영상 이미지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기생충이 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시나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의 궁극적인 주제는 계급입니다. 설국열차에서도 그랬고 기생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급을 영상화하면서 직관적으로 또는 은유적으로 관객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설국열차에서는 앞과 뒤로 구분합니다. 송강호가 뒷칸에서부터 맨 앞칸까지 전진하는 과정이 영화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즉, 앞과 뒤가 계급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기생충에서는 위와 아래로 바뀝니다. 송강호의 집은 아래로 내려가야 나오고, 반면에 조여정의 집은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계급을 표현할 때 높고 낮음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기생충에서는 아주 노골적이지만 아주 적확하게 표현해냅니다. 기생충은
셔레이드로 차고 넘치는 영화입니다. 특히 영상 이미지를 활용한 셔레이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방식으로 질문해 볼까요? 자, 여러분은 부자와 가난이라는 개념을 대사를 사용하지 않고 영상 이미지만으로 어떻게 단적으로 표시하시겠습니까? 봉준호는 부자를 조금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짜파게티와 체크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집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기생충의 백미를 송강호 반지하방에 걸려있는 양말, 그리고 눈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라고 평가합니다. 더 이상의 구구절절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눈물의 여왕은 식탁신과 문고리신 이외에 영상 이미지를 잘 활용한 장면은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눈물의 여왕의 창의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상황입니다. 눈물의 여왕은 빛나는 상황으로 차고 넘칩니다. 와우. 자, 여러분은 4회까지 방송된 눈물의 여왕에서 어떤 상황을 가장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황입니다. 상황. 대표 당나귀는 4회까지 방송된 눈물의 여왕에서 가장 눈부신 상황 설정은 사냥 시퀀스라고 생각합니다. 사냥이 보편적인 취미는 아니고 부자들의 취미인 것은 전반적으로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귀족 취향이라는 표현이 더 적확합니다. 그러니까 홍씨 집안의 사냥 모임은 졸부나 재벌을 넘어 귀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홍씨 집안과 관련된 주요 출연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둡니다. 제작비가 엄청 들어간 장면이지만 2회부터 3회에 걸쳐서 드라마의 기본 갈등을 한꺼번에 집약해서 설명하는데 대단히 성공한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시퀀스입니다. 이 장면에서 박지훈 작가는 귀족인 채 하는 홍씨 집안의 속사를 적나라하게 해부해서 보여줍니다. 멧돼지 사고를 설정하죠. 그 멧돼지 사고를 설정해서 김지원에게 김수현은 짐승남으로 보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박성훈의 인성과 성장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한껏 자아내면서 박성훈으로 하여금 김수현에게 총구를 직접 겨누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질투와 경쟁심의 극단적인 표현인 거죠. 정진영은 김수현에게 도라지 무침을 얹어주면서 신뢰를 표현하는데 그 이후로 그 가족 간의 편가르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김갑수는 이미숙에게 충성과 맹종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홍씨 패밀리의 장자 문제나 승계 문제에 대한 복선을 완벽하게 설정하면서 현재 홍씨 집안은 귀족이고 싶어 하지만 실제는 위기의 아사리판 아니면 난장판 또는 개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가족이라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킵니다. 박지훈 작가가 상황이라는 셔레이드를 통해서 창의성을 뽐내면서 관객의 기대감과 궁금증을 완전히 끌어올리는 절묘한 시퀀스입니다. 결국 이 시퀀스의 힘으로 4회에 13%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죠. 회당 25억 원 정도 들어간 눈물의 여왕 제작비가 오바라고 합니다, 벌써. 그러나 박지훈 작가는 사냥 시퀀스에 괜히 돈을 쓴 것은 아닙니다. 와우. 사실 이런 창의적인 씬은 드라마의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자, 몇 회인가요? 박성훈이 김지원의 머릿결을 정리해주는 상황, 그리고 4회에서 창밖에서 감시하는 김수현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커튼을 내려버리는 상황. 이런 장면들은 적당히 유치하고 적당히 진부한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김수현이 이걸 살려냅니다. 진부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을 연기로 살려내고 관객들을 웃음 짓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3회를 시작하면서는 쭈쭈바 씬이 나옵니다. 어릴 때 쭈쭈바를 먹어봤네 못 먹어봤네 하는 아주 유치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가가 보여주는 김수현의 순수함, 그리고 김지원의 인간미는 화사하게 날리는 꽃잎으로 포장되는데요. 그래픽이 너무 과해서 오히려 촌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바로 뒤에 쓰러지는 멧돼지 그래픽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멧돼지 그래픽은 좀 어설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김수현은 순정남에서 짐승남으로 변신합니다.
든든하죠. 간지러운 장면이지만 그게 바로 로맨틱 코미디 장르만의 특징이고 재미입니다. 사실 어떤 작가도 드라마 16회를 모두 창의적인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4회까지 보여준 박지은의 창의성, 특히 상황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은 칭찬받을 만한 합니다. 같은 이치로 김수현과 김지원이 앞으로 펼쳐나갈 저는 한 3번 정도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3번 정도의 반전이 어떤 창의적인 상황으로 묘사될지는 눈물의 여왕을 공부하듯 시청할 가치가 있는 와우 포인트입니다. 후반부에는 김지원의 연기가 더욱 빛날 겁니다. 김지원은 지금은 왠지 모르지만 냉혈한으로 그려집니다.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동정이나 공감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값싼 동정이나 값진 동정으로 흔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값이라는 걸로 표현하는 은유적인 어떻게 보면 표현이죠. 박지은 작가는 이제부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쓸모없고 값싸다고 생각하며 살던 김지원을 값진 공감 능력을 아는 여자로 변신시켜야만 합니다. 대표 당나귀는 그 과정에서 보여줄 박지은 작가의 창의성에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우. 마지막으로 아무런 대사 없이 존재만으로 작가의 빛나는 창의성을 돋보이게 해준 고규필, 임철수 배우에게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 구독, 좋아요.